안녕하세요. 영채라고 합니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100일 동안 진실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100일 학교 기간 동안에 새롭게 경험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또 뭔가 얻은 점, 그리고 제가 좀 변해갔던 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지영이고요. 나이는 31살입니다. 결혼 4년차 불량 주부고요. 100일 동안 이곳에 있을 수가 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한의사라는 직업으로 올해 초에 한방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요, 저와 연관된 관계들, 이를테면은 가족이나 친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만나게 될 환자분들이나, 그러니까 저희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그런 판단이나 오해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이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이곳에 오면 좀 그런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는 이곳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100일 졸업 발표를 앞두고 100일간의 기간을 좀 잘 돌아보니까요, 저한테 어떻게 흐름처럼 좀 발견된 점들이 좀 연결되어서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작지만. 오늘은 그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해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이곳 100일학교에서 가장 특징적인, 제가 가장 크게 얻었던, 도움을 받았던 점을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주제를 품고 사는 것인데요. 매일매일 100일학교에서는 아침 모임 시간에 자신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하루 동안 그 주제를 품고 살아갑니다. 뭐 매듭 팔찌를 낀다든지, 아니면 알람을 맞춰 놓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학생들 간에 서로 오늘의 주제는 뭐지? 하고 물음을 통해서 그 주제를 상기하면서 그 주제를 잊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주제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품고 사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되고요. 그 경험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행동, 현상, 통찰이라는 경험 요약을 통해서 주제 일기를 기록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게 되니까 작은 행동, 작은 경험이 어떤 통찰을 이루게 돼서 그 경험이 다른 경험에서도 적용되는 효과,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과 오후 두 번 모두 모여서 주제 발표 모임 시간을 가졌고요. 이때는 이제 자신의 새롭게 발견된 점이나 뭐 통찰들을 발표를 하고 원희 선생님이 코칭해 주시고 코멘트 해 주시면서 조금 더 깊은 통찰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또 발표를 하시면 그걸 듣게 되면 남의 경험이지만 그게 또 저희한테 울림이 돼서 저의 경험이 그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들음으로 인해서 또 정리가 되고 또 통합이 되고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특징, 100일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적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면요. 제가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제가 100일 동안에 잘 생각해 보니까 어떤 흐름처럼 처음에 이제 연습했던 것, 그리고 지금 연습했던 것을 비교해 보니까 순차적인 어떤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크게는 이제 사물을 통해서 외적 감지라는 것을 이제 여기 와서 처음 배우게 되고요. 점점 이제 하다 보니까 내적 감지로 들어가게 되고, 또 느낌이라는 것이 현상이다. 현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생명력이라는 것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이 졸업식을 앞두는 지금까지도 현재 함께 생명력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품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들을 제가 조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적 감지, 사물의 느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 100일학교에서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감지 연습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 또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했고요. 사물의 경계를 그리고 그것을 형태와 질감으로만 보는 것이죠.
또는 이름과 생각을 빼고 그것을 봅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해서 잡히는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매번 하게 되죠. 그 느낌은 어디에서 잡히는가? 내 몸의 어떤 반응? 아니면 의식적인 어떤 느낌? 처음에는 느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말 몰랐어요. 아무리 반복을 해도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답답한 마음도 있었는데 반복적으로 이렇게 감지 연습을 하니까 좀 느낌이라는 것과 조금씩은 익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좀 틀어줄래요? 불 좀 꺼주시면 좋고요. 네. 어떤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 나의 어디에서 잡히시나요? 일렁거림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어떠세요? 성함님 어떠세요? 처음에는 어떤 그 밤바다의 네. 그런 파도의 느낌을 하는데 이게 자꾸 계속 반복이 되니까 네. 뭔가 다른 게 지금 있어야 되는데 바라는 게 안 나오고 그랬어요? 우심님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느낌 드셨나요? 네? 울렁거리셨어요? 아,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을 실었고요. 아, 이 동영상을 실은 거는 제가 함양에 이렇게 초반에 감지 연습을 계속 그 사물을 가지고 하다가 비가 함양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강물이 막 많이 불어나서 원희 선생님이 가자, 그 강물을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그 강물을 다 구경하러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이 물결이 일렁거리죠. 이건 이제 바다였었는데 강물이 일렁거리는데 그냥 사물을 연습하다가 그 일렁거리는 그 강물을 딱 봤는데 정말 일렁거리고 울렁울렁 하는 게 제 여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확 들어와서 여기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느낌이란 게 내가 불러일으키는 거구나. 네, 그게 너무 확연하게 다가온 날이 있어가지고요. 오늘 이걸 한번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을 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감지를 조금 다가갔던 날, 그 영상이었습니다. 저의 주제일기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흐르는 강물을 봤고요. 그 보니까 현상으로는 출렁거리고 일렁거림의 느낌이 저한테서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느낌은 외부 대상이 아니고 정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작은 통찰이지만 다가왔던 하루였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날 주제가 매 순간 무슨 일을 하든지 새로운 것을 발견해 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살았었거든요. 품고 하루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새롭게 그 느낌이 더 다가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를 품고 사는 게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강물의 일렁거림이 있었는데요. 그 깨어있기 책에 보면은 그 챕터가 강은 그 달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달의 그림자, 강물에 비친 그림자를 보고 있다라는 그 부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많이 좀 와닿았거든요. 감지 연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것처럼 아까 강물의 일렁임도 그게 이제 실제 일렁임이라기보다는 저의 느낌 속에, 저의 의식 속에 비친 그림자의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온 느낌이었었겠죠. 아까 그 일렁거림이.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수영을 하러 강에 갔습니다. 그래서 강변에 앉아가지고는, 앉아서 봤는데, 이거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너무 흡사한 거예요, 이 그림이. 그래서 여기 산이 있고, 강물이 있으면은 그림자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럼 이 강은,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걸 정말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강물에 내 의식에 비친 그림자인 이 산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여기도 있네 라고 다가온 하루였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게 산 진짜 모양하고요, 이 강물에 비춰진 그림자하고 완전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렁이기도 하고, 그리고 강물이 막 일렁이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느낌이라는 것도 좀 일렁거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다가갔거든요, 저는. 섬세하게 느끼기라는 주제를 제가 품고 그때 강물에 비친 산 그림자를 보았고, 실제의 산의 모습과 강물의 흐름에 따라 형태가 이리저리 변하고 있는 그 그림자의 모습이 좀 달랐다. 대상을 본다는 게 실제 대상이 아니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나의 기억 흔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게 좀 다가와서 이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계속 이제 사물과 그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제가 보다가요, 그 사물에 대해서 보다가 아까 그 산과 산 그림자와 똑같이 사람과 그 사람과의 그 느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오해라는 제목으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제가 선우님하고 쿵짝이 잘 맞아서 많이 이렇게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하하호호 잘 놀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선우님이 딱 무표정이 되시더니 말씀을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삐진 듯한 그런 느낌을 제가 막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네. 내가 뭐 실수했나? 이렇게 막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제가 뭐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그때 여기 함양에 번개가 심하게 쳐서 정전이 됐던 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전이 되니까 이제 선생님은 이 정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쪽으로 확 몰두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무표정이 확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착각이죠. 저의 왜곡, 느낌의 왜곡이 일어났던 사례였거든요. 그래서 이곳 그 백일학교에서는요, 이런 주제도 있어요. 타인의 뜻을 제대로 들었는지 충분하게 물어보고, 또 내가 느낀 것을 충분하게 표현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영체의 마음, 저의 마음속에서 그날이 일어났던 거는 매일매일 이렇게 즐거운 표정이 있었는데 딱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 사람이 화가 났나? 나한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우님한테 제가 확인한 이 느낌은 평소에 이렇게 즐겁다가 이건 그냥 몰두의 표정이었대요. 똑같은 표정인데 저는 화났다고 생각했고 그냥 선우님은 몰두를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느낌도 이제 저의 느낌인 거죠. 선우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제가 받았던 느낌, 그것은 왜곡될 수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그렇게 자꾸 좀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면 물어보자. 저는 좀 그런 쪽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맞나요? 제가 느낀 게 맞나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좀 바뀌게 됐어요, 제가. 이번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한 20초 정도 이 그림을 보시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참고로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고 자신의 느낌, 네, 자신의 느낌을 통해서 한번 이게 어떤 상황인 것 같다라고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조금 시간 드리면 될까요? 네.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면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아니면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네, 우심님 감사합니다. 뭔가 오해를 풀어보려고 열심히 설명해 줍니다. 남자가 여자한테요? 아하, 네. 네, 그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옛날에 되게 잘 나갔던 그 007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화려하게 한 건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영상의 화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CCTV 영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FBI에서 이 사람들의 지금 공연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 오른쪽에 앉아있는 저 남자가 저 여자를 배신하고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네. 어머니 어떻게 보이세요? 강순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집에서 싸워갖고 집에서 싸워가지고 화해하러 나왔다가요. 야, 네, 필로님. 강을 바라보면서요. 예. 오른쪽 사람이 예. 강의 흐름에 대한 감지와 감각에 대해서 야, 와, 깨어있기를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와, 네, 연희님. 저는 저기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스님인데 네. 스님인데 그 네.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네. 열심히 뭔가 질문을 하고 있고 스님은 그냥 질문을 경청 이렇게 하는 머리도 이렇게 동그랗게 스님 머리가 그냥 그렇구나. 예. 나는 꼭 우리 부부가 네. 저녁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네. 나는 이야기가 안 돼요. 야, 소우님.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이 네파남이에요. 지금 오늘 실적을 하나도 들어도 좋은 남인 거예요. 네. 하나 사야 되는데 지금 세 가지 거의 이어지어서 퇴근 시간 달려갔는데 네. 내가 분명히 쪼개게 구면해서 최선을 다해서 와, 너무. 우리님, 네. 만약에 컬러 사진이나 네. 그러면 되게 밝을 수도 있는 사진인데 그 햇백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약간 우울하게 어둡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스토리랑 좀 상관이 없어요. 스토리는 상관없고.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민 씨 어때요? 지민님? 배우로서 배우로서. 네. 네. 통과. 네, 자연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은 즐거운 대화하는 걸 딱 하니까 네. 사람들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아까 강물 얘기했잖아요. 예. 저 잠실교에 비하면 저 딸이 수위는 되게 불어난 소리 같은데 이 사람들 빛이 보니까 아닌 것도 같아서 강물이 많이 부른 날씨인가 안 날씨인가 그거만 보면 야, 그렇구나. 다 얘기해 주셨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지 몰랐는데 정말 재밌네요. 똑같은 사진이고 제가 이거 정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다른 느낌의 해석을, 다 다른 스토리를 여기에다가 붙여주셨네요. 이런 게 느낌인가? 지금 또 다가오거든요. 그렇구나. 이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감지, 자신의 흔적을 불러일으켜서 이 느낌을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외적 감지, 사물 또는 이제 사람이지만 선우님과 그 일례지만 이제 바깥에 있다고 생각했던 감지가 계속 경험을 통해서 이 외적인 게 아니고 점점 저의 쪽으로 다가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짜증이 나거나 그럴 때 그냥 짜증이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짜증이 일어났네 라고 하면 그 짜증을 바라보는 제가 또 생기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제 안에서도
어떤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적 감지라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깥에 있는 물건을 분별을 할 때요, 우리가 이 리모컨과 마이크를 분별을 할 때 이 두 개는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분별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경계가 둘 다 보이고요. 둘 사이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눈으로 확연하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이 다르다는 거를 알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느낌이라고 하면, 내 안에서 나타나는 느낌이라고 하면 그 느낌은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느낌은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 이 외적인 것과 똑같이 이것의 핵심은 두 개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죠? 다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내적인 느낌도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이 잡혔다라는 뜻이겠죠. 다르다는 거. 그것을 이제 주제 모임 발표 시간에 그 원인 선생님과 같이 얘기했던 게 이제 저한테 많이 강렬하게 다가온 게 있어서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눈과 눈꺼풀 있으면 내가 내 거울을 보고 눈꺼풀을 들어가지고는 이걸 분별하지 않더라도 저는 그냥 눈을 깜빡이는 것 자체, 아니면 깜빡이지 않더라도 저는 눈과 눈꺼풀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느낌적으로요. 그것과 같이 느낌이라는 것은 그것이 다른 것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벌써 이미 내 마음속에서 그건 느낌으로 잡았다는 거죠. 분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제가 어떤 일례가 있었습니다. 이거 동영상 잠깐 틀어주실래요? 래프팅 모습인데요. 저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서 멈춰주세요. 네. 이게 뭐냐면 제가 어떤 느낌을 잡는다라는 것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 때 다 같이 식구들하고 래프팅 하러 갔어요. 래프팅 하러 갔는데 물살이 갑자기 너무 세서 예상치 못하게 배가 확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물속에 제가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너무 예상을 하지 못해서인지 이렇게 탁 빠지는데 와, 이 전체가 다 어둠과 어떤 공포, 죽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순간이지만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을 느꼈어요. 그 당시에요. 왜냐면은 그게 너무나 압도적이고 강렬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 느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을 보고 있는 자, 아니면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 어떤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강렬한 죽음과 같은 공포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다라는 게 그 순간에 좀 왔던,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고요. 겁이 많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공부를 제가 하지를 않았다라면 저렇게 이렇게 풍덩 빠졌을 때 아마 그냥 그 공포에 빠졌겠죠. 공포감에 빠져 있었겠죠. 근데 아마 이런 얘기, 느낌을 잡는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주제를 계속 품으면서 살아오면서 아마 그 무의식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 순간에 공포는 공포대로 있지만 그게 느낌으로 잡는다라는 게 이런 건가라는 게 그날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강렬한 공포지만 그것이 느낌으로 잡히는 순간 그것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가온 하루였었습니다. 느낌을 잡는다는 것, 그것의 효과를 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물도 무서워하지만 높은 곳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제 암벽 등반을 또 하게 됐네요. 그래서 높은 곳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암벽 등반을 오르기 전에 막 두려운 느낌. 근데 그 두려운 느낌을 없애지 않고, 두려움이 아주 크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그 두려움을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그 두려움의 느낌이 조금씩 바뀌고요. 하지만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그냥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하고 또 어느 순간에서는 제가 한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야지 나는 잘 못하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 처음에 깔려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의 도움과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제 더 올라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있는데 이거 약간 옆으로 밀치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잘 올라갈 수가 있지? 약간 이런 쪽으로 제가 에너지를 쓰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 한 2배 정도를 제가 올라가게 됐어요. 이 사진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너무 백일학교에 감사한 사진입니다. 제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암벽 등반이라는 것을 제가 죽기 전에 올라가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안고 그 느낌을 가지고 함께 가기. 그게 좀 다가왔고 그것의 효과. 두려움은 두려움대로 있지만 저는 암벽 등반이라는 행위를 하고 또 내려왔으니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느낌과 함께 가기 옆에 안전한 평화라는 제가 부제를 붙여봤어요. 느낌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고 뭐 사라지거나 변할 수는 있겠지만 그 느낌을 굳이 없애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갈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느낌과 함께 있는 평화를 이제 제가 알게 됐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불편한 등의 감정들이 있을 때 그것이 제가 마음으로 그 느낌을 잡는 잡는 순간 그것은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존재가 이제 저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제가 숙소에서 나오다가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요. 그날이 좀 흐린 날씨였거든요. 이제 먹구름이 끼어 있는데, 중간에 전혀 구름과는 상관없는 아주 맑은 하늘이 같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가 암벽 등반 했던 거랑 좀 비슷하다. 두려운 마음은 이렇게 먹구름처럼 있지만, 그렇지 않음도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통찰이 되겠죠.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정말 조금씩 자꾸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그냥 지나쳤을 하늘이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을 만한 이런 사진으로 남는다는 것 자체가 저를 좀 변화시키는 것들 중에 하나라고 느낍니다. 예,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예, 제 느낌과 함께 가기 효과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호떡을 구워 먹으려고요. 호떡을 구우려고 굽다가 이제 기름에 손을 탁 베었는데요. 그 통증이 있고 위협적인 통증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뭐 평소 같았으면 뜨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통증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완전 통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것 같은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통증이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떼고 찬물 이렇게 담그고 그냥 차분하게 그렇게 행동이 넘어가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저는 좀 웃음이 나고 좀 좋았던 느낌이라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자고 제가 이렇게 실었어요. 저는 이 편안함을 굳이 저 관찰자를 두고서 이거 보려고 하지 않았었고요. 그냥 통증이 있는 거를 그렇게 딱 느꼈는데 그 느끼는 순간에 괜찮음이 딱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느낌을 알 수 있게 됐지 해서 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라서 제가 이렇게 실어봤습니다. 느낌을 보게 되면서요. 어떤 감정적인 게 올라왔을 때 만약에 짜증이나 우울감이나 무력감이나 이런 게 올라왔을 때 힘들 고단하거나 이런 게 올라오면 이것도 느낌이야. 지나갈 텐데 괜찮지 하고 이제 저를 다독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좀 감정이 많이 올라오는 거는 좀 덜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널뛰기 같은 감정이 좀 평평하게 이렇게 변해지긴 했는데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평평하게 100일이라는 기간이 좀 긴 기간이더라고요. 널뛰기 같은 감정이 있던 처음에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한 중반쯤 넘어가니까 이게 조금 가라앉는 거예요. 좀 가라앉아가지고는 약간 이제 약간 그 허무함이라는 단어 무미건조함에 제가 빠진 것 같아요. 무미건조함. 그다음에 어떤 되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이게 그냥 이것도 현상 아닌가? 이렇게 좀 반전의 의문을 제가 막 던지기 시작하죠. 또는 막 약간 반발심이 들기도 해서 저한테 되게 소중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나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됐던 어떤 것들도 뭐야 이거 다 현상? 허구야? 스토리야?
예, 이렇게 이제 반발심이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가 제가 깨어있게 책에 보면 허무감 넘어가기라는 파트도 있고요. 그 책을 통해서 허무가 아니고 허무감이죠. 허무감. 그래서 그 허무라는 것도 하나의 제가 만들어낸 느낌이다라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많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상을 제가 좀 힘든 시기였을 때는 이 현상이니까 괜찮아, 뭐 이것도 넘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현상이라는 건 좋은 거구나. 그다음에 제가 막 굉장히 기쁜데도 이 기쁨을 잘 누리지를 못할 때는 뭐 이것도 현상인데 뭐 이렇게 저의 즐거움을 반감시키는 것 같을 때는 현상이라는 게 좀 안 좋게 또 생각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현상은 그냥 현상일 뿐이죠. 좋고 나쁨이라는 기준이 잣대를 결코 들이댈 수가 없는 그냥 현상은 현상일 겁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좋고 나쁨이라는 걸로 다가왔다는 것 자체는 제가 그 현상을 판단하고 느낀 거죠. 저의 해석에 따라서, 저의 기준에 따라서 현상을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도움을 받은 적도 많지만 현상 때문에 좀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가오고 기준이 없는 거다, 현상은 그냥 현상이다라고 다가왔을 때는 그런 허무 같은 단어를 내가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 현상이라는 것 자체에다가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도움을 받았던 허무감이라는 거, 허무한 것도 그냥 텅 빈 스토리를 내가 만드는 것이죠. 비어있는 스토리를 내가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현상에 대한 오해를,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제가 다가오게 됐고 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부하게 됐던 게 현상이라는 거가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런 내용을 제가 선생님께 이제 배우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네, 알미라는 거는 분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코 분열조차 일어나지 않는, 알미라는 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이 지금 분열되는 마음 속에서 본질을 결코 알므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본질이라는 걸 이렇게 모르는데 뭐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들 이거를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막 수련을 하고 뭐를 하고 하지? 의문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 본질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답이 제가 느끼고 제가 선생님께 들은 많은 얘기들 중에서 이제 저의 수준에서 제가 얻은 그 답은 현상을 현상으로 파악하는 게 가장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현상이 본질이 아님을 파악해가는 게 가장 그 본질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현상을 현상으로 보는 것. 그 현상을 현상으로 보려면 느낄 수 있어야지 그 현상을 현상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나왔던 이 외적 감지 사물 연습을 왜 하는지가 여기서 완전히 이제 머리가 땅 쳐지게 됐어요. 느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게 본질을 나의 수준에서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방법이구나 라는 게 다가왔고, 그래서 감지 연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게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을 알려주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고맙고 귀하고 그런 거였죠. 그런 거더라고요. 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제가 숙소에서 창밖으로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그 햇살의 나무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넋을 잃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그 나무를 좀 바라봤어요. 야, 이렇게 아름답게 흔들리다니 아름답다 이렇게 계속 되뇌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바람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나무를 흔들리게 하는 거는 뭐지? 바람이 이 나무를 흔들리게 해주죠. 근데 저의 이 시각적인 것으로는 바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거친 손으로는
그 바람을 잡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람이 없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나뭇잎이 흔들리면서 그 바람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현상이라는 것이 정말 아름답구나. 그토록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저 또한 너무나 궁금한 그 본질을 이렇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나무의 움직임을 한번 좀 봐주실래요? 네, 현상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게까지 저한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백일학기에서 가장 좀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백일학기 오기 전에 좀 약간 무기력함에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일상이 좀 아름다울 수 있겠다, 좀 귀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요, 이렇게 닿을 수 없는 본질을 증거해주는 현상이 느낌이 정말 귀엽고 아름답게 다가왔었습니다. 어떤 현상이라도, 어떤 현상의 느낌이라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에도 아무 이유 없이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게 됐고요. 기울일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답이었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어떤 일에도 전심전력을 다하는, 아무리 사소한 일 아니면 어떤 일에도 제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정성 자체를 쏟아붓는 것, 그러면서 정성이라는 그 정성 자체를 발견하는 것, 그거는 아직은 저에게 좀 남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생활하다가 약간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이 나 뭐 중요한 일이 따로 없다라고 그렇게 다가왔던 사건이 개밥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볼게요. 제가 개밥을 끓였는데요. 저예요. 네, 이렇게 끓였는데 처음에 개밥을 끓일 때 가스레인지 위에 이렇게 개밥을 올려놓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 개밥을 끓이는 동안 이 끓는 거를 기다리는 게 너무 좀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 개밥을 끓이는 게 좀 하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일이 아주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샤워를 하고 오면 되겠다. 그 시간이 딱 맞겠다 하고 딱 왔는데 다 눌러붙고 이게 좀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끓일 때는 그 앞에 서가지고는 그 앞 앉아가지고는 이걸 좀 저어주면서 타지 않도록 좀 기다렸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고 굉장히 적절하고 알맞게 그렇게 줄 수 있게 딱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저의 되게 아주 사소한 변화, 사소한 노력이 좀 결과를 다르게 만들었죠. 막 다 눌러붙고 타는 거랑 되게 적절하게 잘 익어가지고 개들한테도 맛있게 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전 바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다가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죽을 자주 끓였는데요. 죽을 끓일 때는 제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끓이거든요. 죽을 끓이는 행위나 개밥을 끓이는 행위나 그냥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만 이렇게 빼버리면 둘 다 완전 똑같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가왔던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좀 어떤 일이라도 정성을 쏟는다는 의미가 좀 다가와서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싶다. 그게 아마 현상이 아름답다는 거에서부터 좀 많이 감동이 있어서 그게 아마 이런 결과까지로 좀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현상이 아름다운 거, 현상은 귀한 거라는 게 다가왔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생명력이라고 하는 본질의 뭐 다른 말일 수도 있고요. 본질이 발현된 게 이제 현상이죠. 이게 귀하기 때문에 생명력도 어떻게 하면은 이걸 귀하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남아 있게 되죠. 그래서 나는 생명력을 제대로 쓰고 있는가? 라는 질문. 나는 나의 본질을 제대로 쓰이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하게 되고요. 생명력에 관한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요 백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매일 하루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씩, 그러니까 각자 한 2번 정도씩 묻게 됐어요. 갑자기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있거나 어떤 느낌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면 슬며시 다가가서 그 사람한테 스탑! 지금 당신의 생명력은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서로들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을 딱 던져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지금 하고 있는 그 느낌을 충분하게 느끼고, 저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생명력이 쓰이고 있습니다. 영체는 지금 몰두하는 마음으로 이걸 전달하고 싶은 이 느낌에 지금 생명력이 쓰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순간에 본인이 만약에 조금 그 낭비되는 느낌에 쓰이고 있었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었다라고 자신이 판단이 되면 그 느낌에서 좀 떨어져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또는 내가 조금 가치 있는 좀 충만한 느낌을 느끼면서 이 일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은 나의 생명력이 괜찮게 쓰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알게 되겠죠. 그러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생명력 질문.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이 졸업식인데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연습은 이제 후반기의 연습은 바로 이 생명력에 관한 연습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쓰이는 모습을요, 제가 원인 선생님을 통해서 몇 가지를 봤는데요.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밌으니까. 그 윈드서핑 하는 과정을 제가 그 원인 선생님을 좀 관찰을 하게 됐어요. 윈드서핑을 하러 갔는데, 이런 거죠. 사천 바다에 가게 됐는데, 장비를 차에다가 싣고 가는데 막 소리가 막 나기 시작했어요. 뭘 잘못 실었나 봐요. 그래서 막 중간에 2번이나 내려가지고는 막 그걸 고치려고 해도 가는 동안 계속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하나. 그 다음에 딱 그 장비를 가지고 다 싣고 가서 한 2시간 정도 가가지고는 딱 내렸는데, 짐도 다 내렸는데, 어떤 분이 와서 여기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다시 실어. 다시 싣고 또 이동해서 또 장소를 물색해서 내려서 거기서부터 또 바다까지 좀 멀었거든요. 모터랑 막 엄청 무거운 거 들고 딱 왔어요. 그래서 한 3-4시간이 걸려갖고 아직 타지는 않았는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와,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아직 배도 안 탔는데 이런 준비 과정이 정말 너무 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타자라고 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비닐처럼 생긴 이게 세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돌에 이동시키다 이게 완전 확 찢어진 거예요.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조금 짜증이 나죠. 이거 뭐 오늘 탈 수는 있는 건가? 이게 저도
제가 옮기지는 않았지만 좀 그런 무거운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때 딱 근데 선생님을 딱 봤는데 선생님이 그냥 아무런 짜증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거 전혀 내지 않으시고 그래? 그러면 이거 테이프이 아마 이 붙이는 테이프이 아마 그 차에 있을 텐데 하시고는 저는 이한님을 시킬 줄 알았거든요. 짜증이 나셨을 것 같아가지고 야 이한 좀 갖고 와 이럴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시고는 막 저 먼데 갔다가 오셔가지고 이거 막 붙이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이제 생명력을 제가 공부하니까 이제 알게 됐죠. 선생님은 짜증을 낼 겨를도 없으신 거예요. 이거를 빨리 진행시켜가지고는 저희를 좀 태우는데 그 생명력을, 문제를 해결하는데 생명력을 쓰시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고 비슷한 게 많았어요. 어떤 목공을 하는데도 목공 첫째 시간이었는데 목공 하면은 뭐 톱으로 뭘 합판을 자르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그 공구에서 나사 하나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이 또 꼼짝도 않으시고 그 나사를 한 3시간 정도 고치시기 시작했거든요. 뒤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기다리시고 딱 표정을 봤는데 너무 즐겁게 그 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생각은 아마 이제 저는 목공하면 뭘 자르고 붙이고 막 새기고 이런 게 목공이다 생각했는데 선생님은 아마 그런 준비 과정 전체가 다 목공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이게 크게 이거를 짜증이나 이런 쪽으로 에너지가 쓰이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또 이런 보드 균형 잡는 거 연습하기 위해서 강물에 균형 연습하러 갔다가 잘 놀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이렇게 가방이 찢어져가지고 차키를 딱 떨어뜨린 거예요, 강물에. 예, 근데 이제 해는 지고 조금 있으면 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약간 분위기가 좀 약간 가라앉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 또 별일 아니시게 야 다들 손을 잡고 발을 이렇게 하면서 찬찬히 살피면 이거 무조건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도 분위기가 좀 부드러워지고 얘기하기도 편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좀 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키를 찾았고 무사히 룰루랄라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더 얘기하면은 그 은행을 이만큼 이제 해놓고 아무도 까지를 않아가지고 선생님이 주말에 그거를 까는데 또 꼼짝도 않으시고 한 4시간 동안 허리도 안 피시고 이걸 막 이렇게 까시는 거예요. 까셔서 한 4시간 정도를 까셨나? 이하님이랑 까고 딱 깠는데 딱 먹어보니까 이게 좀 약간 먹지 못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어떻게라도 뭐 끓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냥 이거 버려 하고 이렇게 탁 손을 털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뭐지? 선생님의 생명력은 짜증이 아니고 짜증을 내는데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그 행동을 하는데 쓰시는구나라는 게 이제 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가 좀 보게 되었어요. 저의 경험은 아니지만 남의 경험입니다. 어린 선생님의 경험이시고 저는 그걸 바라만 봤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어떤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생명력을 좀 그런 쪽으로 쓰고 싶다라는 게 좀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생명력이 어디로 쓰이고 싶은가? 불편함이라는 느낌에 쓰이고 싶나?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쓰이고 싶나? 나라고 여기는 마음만 쓰이고 싶냐? 나라는 개체를 포함한 전체를 위한 그런 조화를 위해서 쓰이고 싶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생명력은 사실 어디에나 쓰여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생명력은 이런 게 좋고 나쁘다라는 거의 기준조차도 없는 어디에나 다 쓰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본질적인 힘이겠죠. 그렇지만 현상을 살아가는 저로서는 어떤 게 더 가치 있다는지는 이제 제 마음 깊숙이는 알고 있겠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바도 있을 거고요. 그 저의 마음의 목소리를 듣고 제 생명력이 잘 쓰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이제 지금 나의 생명력은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한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처음에 외적 감지, 사물로부터 시작해서 내적 감지, 현상, 허무,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력에 이르기까지 이제 제가 여기 100일 동안 지내면서 어떤 흐름처럼 조금조금한 변화들이 꿰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이 졸업식이네요. 저는 이제 이틀 후면 나가게 되는데요. 앞으로 졸업 후에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문제가 또 남은 것 같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지영이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요. 영채라는 이름은 원인 선생님께 제가 여기서 얻게 됐습니다. 제가 선생님은 이름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신데요. 앞에는 근본적인 말, 뒤에는 현상적인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넣으시나 봐요. 제가 뭐 다채로움 이런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채색 같은 거 있잖아요. 색깔이나 이런 거에 제가 막 관심이 있고 제가 좋아한다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니까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네, 그런 다채로움이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이 드러나지 않는 근본, 무한한 신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채로움이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미로 이렇게 지어주셨거든요. 짱 멋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졸업하고 나서도 이 이름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현재 나라는 느낌을 알아채는 연습과 지금 생명력의 연습, 지금은 이제 그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나라는 게 이제 현상이다라는 거, 나라는 느낌은 모두 현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씩 알아채가는 중이고요. 지금 상태는. 하지만은 아직 영과 체가 분명하게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는 아직은 숙제로 좀 남아있고 그 부분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의 소망은 선생님의 책 앞에서처럼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것을 조금씩 다가갈 때까지 계속 공부해가면서 배워가고 싶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이에요. 영채라는 이름과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드러나지 않는 어떤 색채? 예. 100일이 이제 지났는데요. 제 100일이 지나면 처음에는 제가 뭔가를 막 되게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를 얻는 게 아니고 이미 있던 것을 조금씩 제가 발견하는 거다라는 거를 이곳에서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 선생님께는 이렇게 귀중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지? 라고 늘 놀랍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우님, 이하님, 나무님이라고 같이 계셨던 분, 그리고 어머니, 그 동물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먼 길까지 오셔서 저의 이런 미흡한 이런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심님, 연희님, 그리고 필로님, 성함님, 지민씨, 지민님, 그리고 타온님, 자연님, 순이님, 네, 소우님, 청명님, 우리님, 허유님, 네, 네, 뭐였지? 이한님까지 어린 선생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